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발톱 드러낸 중국, 한국 요소수 대란에 중국 언론 기쁨의 창가, 한국에 대해 요소 통제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시작되었던 요소수 대란이 한국 내 전 산업계에 공포를 내몰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발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발톱을 드러낸 중국, 한국 요소수 대란의 중국 언론 기쁨의 창가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연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자국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회를 삼고 있죠. 중국 매체인 션나오즈슌에 따르면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서 유럽, 한국, 미국은 모두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할 경우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울음장을 놓고 있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까지 견제하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에 따르면 9일날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며칠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관찰자망도 요소수 품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한국 내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중국이 한국의 국내 소식에 대해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가 한국의 요소수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당국의 주요 인사가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10개 이상의 매체에서 이렇게 한국 소식을 다룬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특히 일부 매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계 국가의 상황까지 전하면서 자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영 청두TV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인 션야오즈신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의 특사를 보내서 사정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라면서 꼬집으면서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매체는 한국의 요소수이든 유럽의 마그네슘이든 중국이 일부러 목을 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 국가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요 자원을 생산하지 않는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여태껏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죠. 아픈 데만 지금 꼬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위치에 대해서 정말 높이고 또 높이고 하고 있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던 요소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요소를 수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공급은 석탄 화력 발전의 재개와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석탄 화력 발전을 하게 되자 요소를 공급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요소의 공급 재개는 중국의 한국 기들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의 요소 통제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의 요소수 대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황을 호전을 바랐던 중국이 전력난까지 일으키면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갔지만 말하자면 탄소 배출 저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했어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면서 중국 너희들도 탄소 저감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뒤로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난 4일날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미국 내에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끄는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를 하면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패배,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승리. 그렇지만 이곳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배, 1승 1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면서 미중 갈등 상황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시작되었던 시간은 9월 하순부터였죠. 멍원저우가 캐나다에서 풀려나던 9월 24일부터 전력난이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수대라는 지난달 10월 15일 중국의 해관총소, 한국의 관세청과 비슷한 곳이에요. 해관총소에서 요소 등 비료 품목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강화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력쇼가 시작이 되면서 부족해진 요소의 관리가 필요해진 중국이 요소를 수출 검역 대상에 집어넣은 것이죠. 지금 보시면 그 요소와 같은 경우는 석탄을 분해할 때 생겨나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돌리면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지금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10월 4일 주지사 선거, 뉴저지,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 선거가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패배로 끝나게 되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을 얻지 못하게 된 중국은 전력쇼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10월 8일 날 육중전회를 앞두고 7일 날 중국 전력난 해소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석탄 채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것은 전력난은 중국의 쇼였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몰아넣는 그 쇼를 했던 것이죠. 전력난도 빠르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가파른 석탄 채굴로 인해서 중국 내 석탄 가격도 빠르게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요소의 생산도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요소의 특성상 상온에 오래 두면 수분을 흡수해서 딱딱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변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요소에 코팅을 하고 하는 코팅 요소 아니면 요소수로의 변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요소를 그대로 놔두려면 빨리 수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또한 히토류나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자재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원자재 가격이죠.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원자재가 오른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약간의 꼼수를 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생각입니다. 이렇듯 전력난이 끝나게 됨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도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러면 전 세계를 압박했던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한숨 꺾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요소를 통제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했던 것이었고 그 함정에 한국이 제대로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중국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요소를 중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사실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2040년까지 탈탄소를 시행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원자력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그 언젠가는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0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요소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물어뜯는 것은 인재로 발생한 전력난을 감추려는 의도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큰 이슈를 덮으려는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소수 사태 촉발, 이것을 했던 석탄 공급의 부족. 저는 석탄 공급의 부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은 중국은 절대로 석탄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결국은 중국은 중국 스스로의 석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전력난의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그 지금 문화적으로 중국을 능가하고 있는 한국을 물어뜯어서 중국의 위대함을 더욱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 중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